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아니땡 굴뚝의 연기나랴입니다. 최근 철강, 조선, 화학, 이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부쩍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상품의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철강주가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는 데다 철강 업황이 본격적으로 호전되면서 2분기에도 제품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철강주의 우상향 기조는 상반기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심각한 업황 부진을 겪었던 조선업은 최근에 해운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잇따라 수주 계획을 터뜨리고 있고 또 경기 회복에 따른 화학 업황의 구조적 회복세에 주목하면서 화학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세 리턴지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는 야인세 리턴즈 2부이고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추천주 만나보는 수익의 진수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고 계신 분들 일단 인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또 그동안 못 봤던 닉네임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마니머니마니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또 그날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성공투자님, 주미영님, 승빈님, 그리고 미소님, 오렌지님, 서당계 1년차님, 그리고 노자성님 오늘 꿀피부 같아요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화장이 잘 됐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야인스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주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시장은 좀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철강주의 강세가 계속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는 건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굴뚝주라고 하는 철강 그리고 조선 화학주들의 강세 모습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굴뚝주들의 강세 이유는 최근에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크게는 이제 뭐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각 그 업종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을 이유들이 다들 있죠. 철강은 요즘에 좋은 얘기들이 뭐 계속해서 연타로 나오거든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자기네들 지금 철강업체 규제를 들어가요. 올해 상반기만 50% 생산 중단시키겠다고 그랬고 하반기 30% 더. 자기네들 생산 안 하는데 네. 중국 쪽에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기네들 SOC 투자하는 거 우리나라에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수혜가 되고 미국은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철강 들어오는 거 살짝 규제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법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중국 철강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나라 거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거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쿼터제를 둬요. 각 나라마다 얼마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이제 약간 좀 불이익을 받았는데 미국 쪽에 더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트이게 돼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전방 업황 개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다들 뭐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뭐니 해도 수주죠. 지금 뭐 수주가 계속 해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예고된 거, 예정되어 있는 것만 카타르만 하더라도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한 달에 10개씩만 나와도 올해 다 못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내년까지 아마 나올 거고. 그러네요. 모잠비크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유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쪽까지 지금 만약 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제 괜찮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반기 아니라 지금 1분기 때 나온 전 세계 조선 수주의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선이 살아나고 다시 또 인정을 받는다. 싼 마이로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다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화학은 사실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화학업황은 이미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먼저 올라와 있었죠. 업황 회복이 많이 됐고 지금 화학 쪽에는 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무까지 다 좋으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철강이든 조선이든 화학이든 지금 이런 쪽이 다들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가 살아날 거를 대비한 선재고 축적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적이 급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 철강, 조선, 화학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데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문가님께서 다 앞에 이야기를 하셨고, 뭐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아무래도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되고, 네.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에서 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포지션을 많이 두고 있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밸류도 상대적으로 싸죠. 기술주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밸류가 싸다 보니까 좀 돈을 넣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기술주는 이제 고평가의 논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차익 실현 매물을 맞을 수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뒤로 밀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 경기 민감주가 조금 흐름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왜냐하면 이제 이네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네. 또 밸류에 부담은 있거든요. 그럼 결국 모멘텀 싸움인데, 모멘텀 싸움에서는 사실 기술주들을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기술주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굴뚝주라고 하는 이 굴뚝이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이 친환경에 대한 기조랑은 조금 반대되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굴뚝주들이 좀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기업들이기는 한데, 산업이기는 한데, 이러한 탈탄소 그리고 친환경 기조와 맞물렸을 때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리할까요? 확실히? 네. 그럼 어떡해요? 잘해야지. 잘해야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러시아하고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뭐 러시아까지 푸틴까지도 지금 온실가스 얘기를 하니까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칭찬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막 잘했다 그러고. 그것도 웃긴 게, 네.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2주 전에는 살인자라고 그래놓고 이게 트럼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요즘에 그래도 보면 내 말 잘 들으면은 따봉따봉.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이, 그러니까 원래 이쪽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거는 유럽 쪽에서 막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시대 때는 트럼프가 안 해 우리는 이래가지고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가세를 했는데 중국은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번에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러시아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러시아까지 지금 이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속도가 네. 이제 많이 이제 높아질 부분이 있고, 속도가 높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규제가 강해진다는 뜻이죠. 빨리빨리 강해진다는 뜻이고, 네. 그러면 그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개발이 되겠죠. 그 전략과 관계된 이제 산업들은 더 뜰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탄소 중립위원회 다음 달에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아마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할 건데, 그 친환경 발전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기네들한테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한테 친환경 전기로 생산 안 된 물품은 이제 안 받겠다, 몇 년 후부터는.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석탄 발전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전기는 똑같은데 사실 어떻게 발전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이제 신재생 쪽에 이제 될 거고, 또 탄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고루 돌리는데 어떻게 연기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 문제가 아마 클 거고,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네. 또 팔아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비용들을 또 이제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또 배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추진선 같은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이제 기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LPG, LNG 쪽에 얘기는 금방 나올 것 같고, 또 뭐 전기 배터리로 가는 선박, 뭐 수소로 가는 선박, 이런 것들 지금 벌써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이제 뭐 플라스틱도 뭐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것도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근데 올해까지는 네.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이거 이슈 때문에 뭐 실적이 줄어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올해는 어쨌든 뭐 이제 철강이든 조선이든 뭐 실적 가지고 본다면은 예,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에 좀 발맞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의 영향 좀 타격이 있기는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수혜도 될 수 있다. 수혜가 될 수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피해인데 네. 중요한 건 우리는 반사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좀 적극적인 건 그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스탠스를 확 바꿨어요. 네. 어쨌든 미국 다음으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였잖아요. 근데 트럼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죠. 이게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 그대로 이 중국이 이 글로벌 공장을 제조업의 이제 메카, 글로벌 공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유럽도 미국도 대부분의 이거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우리 쪽에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대규모 이런 질병 사태가 터지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그 나라에 대한 상황 때문에 이 공급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도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도 지금 자기 쪽에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찌 보면 이 글로벌 공장으로서 입지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인건비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통 산업에 대한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런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글로벌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기조가 수출 중심의 문화에서 이제 내수 중심의 문화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바꿔요. 그래서 수출 쪽보다는 내수 쪽으로 많이 힘을 집중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환 정책은 원래는 위안화 약세 쪽을 기조로 가다가 네. 지금은 위안화 강세로 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수 기조로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문화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기조에서 지금 현재 이런 뭐 철강 같은 것도 좀 다 죽이고 있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철강 관련 뭐 이걸 죽이면 탄소 배출 거 우리는 하고 있다. 네. 여기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하는 거 압박을 덜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도 이제 우리는 예전에 이런 1차, 2차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첨단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는 힘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실어주는 거니까 그때 만약에 이 온실가스가 발목이 잡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중국은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게 생산 계속 줄일 거예요. 공장도 계속 문 닫을 거고. 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그럼 중국이 안 하면 누가 또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반사 이득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는 건 중국에서 생산량이 줄이면 자기들 걸 못 쓰면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까 신규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지금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거의 지금 수입을 안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럼 수입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대체품이 되겠죠.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이 중국의 그러니까 이 산업의 구조 변화에 우리는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 탄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우리도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기업들은 그걸 잘하고 있어요. 아.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 부분에서 확실하게 탄소 배출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이고 그다음 그거를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부생수소도 만들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친환경으로 많이 좀 바꾸고 있는 것도 우리 기업들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뭐 철강, 그다음 화학 이런 회사들이 지금 부생수소 막 만들면서 또 이제 친환경 관련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 또 지금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굴뚝주 가운데 좀 탑픽 섹터라든지 탑픽 종목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선희 전문가님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저는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하는 건 이제 철강주. 예, 철강주 제가 이제 뭐 건설주 할 것 같으면 철강주가 낫다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근데 최근에 진짜 많이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의 진수에서도 철강주를 꽤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뭐 근데 그런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은데 근데 지금 또 근데 철강은 괜찮긴 해요. 괜찮아요. 다만 이제 눌림을 좀 기다리긴 해야 돼요.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눌림을 좀 기다리긴 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철강주는
괜찮다. 근데 하반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 썸머 랠리가 나올 때까지는 흐름이 나온다. 한 7, 8월까지도 좀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포스코를 사자. 그런 거 나는 아, 그래요? 좀 시세가 좀 강한 걸 네네. 좋아한다라고 하면 조정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덥석 살 것 같다고 하면 그냥 포스코를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네. 나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포스코를 사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그 수익의 진수에서 추천드렸던 세아제강 지주도 그쵸. 괜찮거든요. 이것도 좀 눌림을 나올 때 좀 근데 제가 저렇게 차트가 섰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좀 눌림을 기다리시고요. 네. 그게 아니면 세아제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도 좀 눌림을 기다려서 한번 매수를 해보았다. 아닌데 나 눌림 나오는 거 싫은데 그냥 포스코 마음 편하게 사자는 거고. 네. 나 이거 철강주 최근에 너무 강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조선주도 괜찮습니다. 조선주? 네, 저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제가 뭐 카타르 수주 나올 때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 멀었다. 예, 멀었다. 이거 네. 그냥 단지 그 전화 우리 예약할 때 뭐 10명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약 자리만 얻은 정도라고 해서 실질적 수주는 한참 뒤에 나올 거다. 그리고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수주 목표량을 원래 못 채울 거다. 그냥 작년에 못 채울 거라 했는데 실제로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근데 올해는 좀 달라요. 올해는 수주 모멘텀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목표는 채우고 더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하긴 한 건 맞지만 남은 더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사이익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네. 지금 앞으로 나올 만한 이런 선 같은 이런 발주가 거의 우리나라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뭐 수주 모멘텀도 강한데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업황이 이제 이 어찌 보면 또 터널에서 지나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주요 이제 뭐 울산이나 그다음에 거제, 그다음 통영, 그다음에 이제 부산 이쪽에 대부분의 도크가 다 찼어요. 주요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이 3대 선사들의 네. 도크가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 물량은 원래 조선이 항상 보면 연말에 거의 다 돼가지고 물량이 대규모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상반기에 지금부터 이미 1분기부터 이제 완전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목표 수주량 또 채울 것 같다. 그러면 조선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소님이 채팅창에서 지금 조선주 들어가도 될까요 하셨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서 그나래님께서도 지금 철강주는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닐까요 하셨는데 이미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하반기까지 썸머 랠리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나는 기다리다가 못 살 것, 조정을 기다리다 못 살 것 같다 하면은 포스코 맘 편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까지 체크해 주셨네요. 자, 신계조 전문가님께서는 이 굴뚝주 가운데 탑픽 섹터, 탑픽 종목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저는 철강, 조선, 화학 다 좋게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제일 핫한 쪽이 일단은 철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쪽에는 근데 포스코가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월요일 날 어제 했는데 이제 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조금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면은 눌렸다 다시 또 갈 것 같고요. 근데 NI스틸이나 문배철강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이쪽에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저는 조선 쪽도 뭐 올해 계속해가지고 이제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조선 자체도 좋지만 본행이나 피팅 업체들도 좋을 거거든요. 그쪽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 네. 화학 쪽에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눈여겨 보시되 화학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호석유 말씀을 드렸죠. 예, 금호석유는 저는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봅니다. 네. 예,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옥수수 곡물 가격 이야기 짧게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곡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곡물 가격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곡물 옥수수 가격이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사료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어요. 이 곡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야인 시대를 화요일 날 나온 네. 야인 시대를 보셨으면 옥수수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어요. 제가 이 곡물 이야기를 제가 이제 뭐 구리 그다음에 뭐 니켈 그다음에 아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지만 제가 콩이랑
옥수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옥수수가 물론 이제 5월물이 만기가 거의 다 돼서 급등을 하고 지금 조금 이제 아래 꼬리를 달긴 했는데 옥수수는 저는 추세적인 흐름은 나온다. 2012년 에그플레이션 때 나왔던 흐름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도 기후 변화 관련 부분이 작황이 지금 잘 안 좋거든요. 그 흐름에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고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건 예전에는 중국도 짬을 많이 먹였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음식물 이렇게 잔반으로 많이 이제 돼지를 키우고 인분으로 키웠는데 네. 이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나오면서 사료를 많이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럼 사료용 옥수수, 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이제 친환경 관련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의무 사용량을 많이 늘렸어요. 그게 이제 옥수수, 예, 그 다음에 사탕수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밀, 그리고 대두, 뭐 이렇게 해서 그쪽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건 지금 차트를 하나 보면 네. 유가가 반등하면 오히려 곡물 가격도 같이 반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 에탄올,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의 좀 모멘텀인데 이게 딱 모멘텀이 딱 정확하죠. 지금 유가가 반등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반등 나왔는데 최근에 유가가 또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은 물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아요. 2012년 고점 부근까지 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옥수수 기준으로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한 18% 정도, 한 20% 정도 남았는데 저는 근데 이걸 뚫을 수도 있겠다. 왜? 그때보다 유동성은 훨씬 더 많으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투기적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급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펜오션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 투자로 매매하시면 되고요. 그게 좀 어렵다. 리스크가 나는 커서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콩 선물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농산물 ETF도 있거든요. 뭐 이런 쪽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콩 선물 ETF를 좀 좋아하니까 콩 선물 ETF 투자 아니면 펜오션 쪽을 계속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옥수수 곡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어떻게 좀 전략 짜실까요? 네, 그쪽에는 요즘에 이제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이제 상당히 좀 수요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중국 정부 자체가 지금 그 수입을 막 그 규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브라질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잘 옥수수가 지금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관련주들 뭐 팜스토리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때 되면 때 되면은 곡물 얘기 나오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팜스토리 뭐 사료 쪽에도 움직였죠. 뭐 현대사료, 뭐 우성사료 움직이고 뭐 또 뭐 그 경농이라든가 뭐 아시아 종묘라든가 이런 쪽도 좀 꿈틀꿈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곡물 쪽에 선물가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네. 이쪽도 테마를 형성해 가지고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대하실 때에는 그렇게 테마주로 대하셔야 돼요. 늘 이제 투기성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본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매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테마주들은 늘 급등락할 때는 매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수익이 나면은 어느 정도씩 좀 수익 전략을 취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고, 곡물에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차라리 그냥 선물 쪽으로 하시는 게 낫죠. 선물 조금 눌린 구간 들어가가지고 또 이따가 또 수익 내고 하는 게 훨 낫겠고, 예, 그런 것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업황에 대한 개선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철강, 조선, 화학, 이 굴뚝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직까지 좀 특히나 철강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조선, 화학도 이에 대한 부분들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 좀 열려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